오늘 여러분께 정말 화가 나는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서 충격적인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 상담받으신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72세인 김 사장님의 절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3년 전에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감사원 발표를 보고 정말 화가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맡겼는데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초기 보증료로 750만 원이나 떼어갔는데 그것도 터무니없이 높게 받았다고 하고 우리를 바보로 하는 겁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집을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속였다니 정말 배신감이 듭니다. 김 사장님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주택연금은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지막 카드입니다. 집 말고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곳에서 뒤통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원에서 밝혀낸 주택연금에 숨겨진 문제점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25년간 세무 업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인분들과 자산가분들의 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일반적인 대출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연금 계약이 이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지급을 보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이 사람에게 평생 연금을 줄 테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금융기관이 매달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가입자 대신 주택금융공사의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를 지급하고 이 금액을 가입자의 대출 잔액에 쌓아둡니다.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빚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과 보증료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 청구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요청받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먼저 상환해주고 가입자의 담보주택을 경매로 매각해서 지급한 돈을 찾아갑니다. 만약 주택 처분 가격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69세인 박 사장님께서는 4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110만 원씩 받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3년간 받은 총액이 약 4천만 원입니다. 이 4천만 원과 보증료 등을 합친 금액이 박 사장님의 빚으로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원에서 밝혀낸 주택연금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초기 보증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받았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초기 보증료로 주택시가의 1.5%를 받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이면 450만 원, 5억 원짜리 집이면 750만 원, 9억 원짜리 집이면 1,350만 원을 초기 보증료로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높은지 다른 보증상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세보증 상품은 0.2%입니다. 개인보증이나 사업자 보증 같은 상품은 0.03%에서 0.3%밖에 안 됩니다. 주택연금은 이들보다 무려 5배에서 7배나 높은 보증료를 받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높게 책정했을까요?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가 중간에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개념으로 벌칙 조항을 미리 매겨놓고 보증료를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정말 나쁜 발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과도한 이익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이 2024년까지 종결된 약 28,000건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1천억 원 조금 넘었는데 담보주택을 경매 처분해서 받아온 금액은 1,10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연보증료 500억 원과 초기 보증료 1,353억 원까지 합치면 주택금융공사가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남겨먹은 셈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주택금융공사는 손해를 볼 위험이 거의 없으면서도 과도한 보증료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증료 부과 방식입니다. 현재 초기 보증료가 주택 시가의 1.5%로 고정되어 있어서 평생 지급받는 총 연금액이 비슷하거나 같더라도 주택 시가가 비싸면 훨씬 더 많은 초기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출금이 3억 3,400만 원으로 같은 가입자라도 집값에 따라 초기 보증료는 최소 630만 원에서 최대 1,425만 원까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연금액마저 적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최신 실거래가 지수를 활용하지 않아 연금액을 적게 지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최신 기록을 이용하지 않고 몇 년 전의 오래된 실거래가 기록을 활용한 것입니다. 초기 보증료는 많이 받으면서 실거래가 지수는 오래된 것을 사용해서 주택 시가를 낮게 계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따져보니 평균 월 6만 원씩 적게 준 셈이었습니다. 1년이면 72만 원, 10년이면 720만 원을 덜 받은 것입니다. 시니어들에게 월 6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74세인 최 사장님께서는 5년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 계산할 때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연금액은 그대로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집값이 5억에서 7억으로 올랐는데 연금액은 그대로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이제 보니까 최신 시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네요. 5년 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주택금융공사의 이익 추구 구조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공기업이지만 수익을 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을 우선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감시 체계의 부실입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지만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가 없었습니다. 가입자들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었고 정부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가입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산 방식도 공개되지 않아서 가입자들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배울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영모기지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보다 투명성이 훨씬 높습니다. 모든 계산 과정이 공개되어 있고 가입자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계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상담사가 가입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줍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보증료 체계가 우리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실제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 적용하고 정기적으로 보증료율을 검토해서 조정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입자 보호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 방안은 보증료 체계 개편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의 1.5% 고정 보증료를 실제 위험도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증료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은 연금액 산정 방식 개선입니다. 최신 실거래가 지수를 활용해서 연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개선 방안은 투명성 강화입니다. 계산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 방안들이 언제 시행될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기 보증료가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현재 연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주택금융공사에 정식으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연금액과 실제 받고 있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서로 답변을 요구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법적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71세인 이 사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원 발표 후에 주택금융공사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받고 있는 연금액이 정말 맞는지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미적거리더니 나중에는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추궁해서 제대로 받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려는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보증료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비교해보세요. 두 번째는 연금액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하는지, 나중에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도 모두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네 번째는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같은 주택연금이라도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67세인 박 사장님께서는 주택연금 가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빨리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번 일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보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평생 모은 집인데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시 체계 강화입니다. 정기적으로 주택연금 제도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입자 보호 강화입니다. 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전 상담 제도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 확보입니다. 모든 계산 과정과 기준을 공개해서 가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쟁 체계 도입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독점 체계를 개선해서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럿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피해를 예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개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다른 노후 준비 방법들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택연금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후의 안전판이라고 믿었던 주택연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문제가 드러났으니 개선의 기회가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여전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감시가 있다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